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가슴 운동을 했는데 제가 가슴 운동을 벤치프레스 하나만으로 다 털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보는 루틴이고요, 자극을 주기에도 그리고 중량을 상승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벤치프레스를 잘 하고 싶고 벤치프레스 중량을 늘리고 싶으면 세상의 만고불변의 이치인 벤치프레스 그 자체를 많이 해라, 즉 빈도수를 높여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가슴 운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벤치프레스 하나만으로 가슴 운동을 끝장내는 루틴이기 때문에 가슴 자극은 물론이고 벤치프레스 중량 상승도 크게 느껴볼 수 있는 루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벤치프레스에는 총 5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형태들을 각각 한 종목당 3세트씩 해서 3, 3, 3, 3, 3 총 15세트를 가져가는 루틴이고요. 5가지에는 어떤 형태가 있나? 첫 번째로 터치앤고, 두 번째로는 스포터 프레스, 세 번째는 퍼즈 벤치프레스, 네 번째는 BB 벤치프레스, 다섯 번째는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이렇게 구성을 해서 루틴을 수행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터치앤고 벤치프레스 3세트 3회 반복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바가 가슴에 닿자마자, 그러니까 바벨이 가슴을 터치하자마자 리프팅해서 올리는 방식입니다. 보디빌더들의 시각에서 보면 치팅을 쓴다, 운동을 못한다 라고 편협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리프팅, 파워빌딩 관점에서 이 터치앤고 방식은 굉장히 유용한 방식입니다. 우리의 벤치프레스 하단구 구간이 보통 약점 구간, 스티킹 포인트라고 불리는 이 구간인데, 가장 어려운 이 구간을 신장 반사를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반동을 사용해서 탈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리프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조금 더 고중량을 다루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하면 본능적으로 몸이 이렇게 터치하자마자 바벨을 튕겨내듯이 리프팅하는 방식을 따로 배우진 않았어도 아마 본능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터치앤고 라는 방식으로 불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날 추정 원RM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중량을 설정하셔서 3세트 3회 반복을, 그리고 쉬는 시간은 세트 사이 2분에서 3분 사이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종목은 정지 벤치프레스입니다. 제가 미리 찍어둔 영상에서 정지 벤치프레스에는 2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정지 벤치프레스 중에서도 스포터 프레스라고 불리는 종목입니다. 간단하게 유래를 말씀드리면, 에릭 스포토라는 팔씨름 선수이자 파워리프터인 이 스포토가 항상 벤치프레스를 할 때 가슴을 다 찍지 않고 가슴 위 2에서 3cm 위에서 정지를 했다가 리프팅 했다고 합니다. 평소 그렇게 훈련을 해오다가 실전 대회에서 가슴을 찍고, 그러니까 풀 가동 범위를 사용해서 리프팅 했더니 어마어마한 중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스포터가 했던 방식이라는 것에서 가슴 위 2에서 3cm에서 정지하고 리프팅하는 것을 스포터 프레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포터 프레스를 하는 방법은 본인이 하는 벤치프레스의 자세에서 가슴 위 2에서 3cm 위에서 1에서 2초 정도 정지하고 컨트롤한 다음 리프팅하는 것입니다. 효과로는 중량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고, 벤치프레스 중량을 상승시키기 위한 최고의 보조 운동이다 라고도 불렸으며, 이 동작 자체가 가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난 상태의 하단부에서 버티고 리프팅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가슴 근육의 자극도 장난 아니게 옵니다. 이건 첫 번째 종목인 터치앤고 방식에서 다뤘던 중량의 70에서 80% 정도의 중량으로 3세트 8에서 12의 반복, 세트 간 쉬는 시간은 2분에서 2분 30초 정도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정지 벤치프레스의 2가지 형태 중에서 일반적으로 정지 벤치다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방식으로 퍼즈 벤치프레스라고 불립니다. 방식은 스포터 프레스와는 달리 가슴을 찍은 상태에서 1에서 2초 정도 정지했다가 리프팅하는 것이 퍼즈 벤치프레스의 동작 방법이고요. 가슴을 찍은 상태에서 멈추고 다시 리프팅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량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하단부에서 터치앤고 방식처럼 반동을 쓰며 올라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짜 스트렝스를 기를 수 있고, 부가적으로는 혹시 파워리프팅 대회를 나가게 된다면 가슴에 바벨이 닿은 상태에서 정지해 있다가 심판이 프레스하라는 신호를 주면 프레스하는 게 파워리프팅의 룰이기 때문에 그를 위한 준비로도 좋습니다. 이 퍼즈 벤치프레스는 3세트 8에서 12의 반복을 해주시고, 무게는 스포터 프레스와 동일하게, 그리고 세트 간 쉬는 시간은 2분에서 2분 30초 정도로 수행해줍니다. 네 번째 종목은 BB식 벤치프레스입니다. 얼굴에 처바르는 BB가 아니라 보디빌딩의 BB를 따서 BB식이다 라고 하면 보디빌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디빌딩식 벤치프레스라는 건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칭을 지어서 부르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리프팅 형식과는 비교가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리프팅식 벤치프레스보다 가슴을 조금 더 잘 늘려주면서 동작하기 위해서 그립을 조금 더 넓게 잡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동작 중에서 팔을 쭉 펴지 않고, 즉 삼두근을 덜 활성화시키면서 가슴이 무게를 온전히 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동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극을 느끼는 방법은 가동 범위를 제한해서 팔을 쭉 펴지 않고 등이 벤치프레스를 지지하고 있는 힘이 풀리지 않을 정도만 아치를 줍니다. 그리고 위에서 쉬는 구간이 없이 바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정한 리듬감이 있게끔 마치 내 몸이 스미스 머신이다 라는 생각으로 동작을 컨트롤하면서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동작하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하단부로 접어드는 이 네거티브 구간을 조금 더 천천히 컨트롤하면서 동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세한 팁으로는 바벨이 하단부로 진입할 때 팔꿈치를 약간 아주 미세하게 바깥쪽으로 벌려준다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동작하시면 네거티브에서 자극을 느끼기가 더 수월할 것입니다. 자, 이 BB식 벤치프레스는 총 3세트 20회 반복을 하시고요. 무게는 직관적으로 본인이 3세트 20회를 할 수 있겠다 싶은 무게를 선택하시고, 첫 번째 세트에서 실패하더라도 바로 중량을 낮춰서 하시면 되니까 너무 칼같이 맞추려고 막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 그저 매 세트마다 자극과 횟수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트 간 쉬는 시간은 1분 30초에서 2분 사이로 동작해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입니다. 앞에 4종목만 3세트씩 조져도 이미 가슴이 털렸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삼두와 가슴을 마저 털어버리고 삼두 그 자체를 키우고 싶다 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을 채택하기보다는 벤치에서 보내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벤치 중량도 상승시키고 벤치프레스라는 패턴을 조금 더 몸에 학습시키기 위해서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립을 처음부터 너무 좁게는 잡지 마시고요. 조금씩 줄여나가 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그립을 찾아보시고, 중량은 네 번째 종목 BB식 벤치프레스의 마지막 세트 중량으로 설정하시고 3세트 매 세트마다 더 이상 안 될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세트 간 쉬는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에서 2분 사이로 해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내일 기말고사 시험이 있는데 오늘 촬영도 하고 운동도 하러 갑니다. 꾸준히 열심히 빡세게 하다 보면 어찌됐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하던 간에 몸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슴 근육을 키우고 벤치프레스 중량을 상승시키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